민간 우주기업이 개발한 화성 탐사형 대형 우주선이 세 번째 시험 비행을 했습니다. 목표 지점에 낙하하는 데 실패했지만 절반의 성공을 거뒀다는 평가입니다. 연방상원에서 임금 삭감 없이 주 4일 근무제를 적용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무소속 버니 샌더스 의원이 버틀러 캘리포니아주 연방상원의원과 공동 발의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했다는 논란이 불거진 도태우 후보에 대해 국민의힘이 공천을 취소했습니다. 도 후보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다른 과거 발언까지 문제가 되자 철회했습니다. 전국 19개 의과대학 교수들이 집단 사직을 내일 결정합니다. 한국 정부는 계획대로 내년도 의대 정원을 나누는 작업에 속도를 냈습니다. 샌버나디노 지역에서 자폐증을 가진 15살 소년이 경찰의 총에 맞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이 정원용 공구를 휘두르던 소년에게 총을 쐈고 병원으로 이송된 소년은 결국 숨졌습니다. 교통사고 및 상해 피해 총 20억 달러 승소. 트럭이나 버스 같은 대형 차량과 교통사고가 나셨습니까?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에서 7,45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상해로 인해 브레인 인저리를 당하셨습니까? 3,17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한국인 부인이 작은 사고부터 대형 사고까지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213-468-1000번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 213-468-1000번. 자주빛을 띠는 최고의 주겸, 바로 이 자주겸입니다. 한국무형문화유산 자주겸 국가명인 도예선생의 최상질 명인 자주겸을 K힐링에서 독점으로 판매합니다. 이천도 고열에서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한 용융 주겸. 여러분들의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족의 건강 명인 주겸으로 지켜보세요. 주겸은 역시 K힐링. 323-730-8880. 귀한 약초의 고장 함양. 함양 산삼 70%는 진한 산삼의 기운을 느낄 수 있는 보약 중에 보약입니다. 이야, 역시 70%. 진짜 산삼은 이렇게 먹는 거죠. 산삼 70%로 진하게, 효과는 확실하게. 대한민국 산삼의 파워. 함양산삼 70%. K힐링에서 만나보세요. 산삼 그대로. 대박 찬스 1+1 세일.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인사회 중심 뉴스 SBS 이브닝 뉴스입니다. 미국 민간 우주기업이 개발한 화성 탐사형 대형 우주선이 세 번째 시험 비행을 했습니다. 48분 동안 지구 반바퀴를 비행한 뒤 귀환을 시도했는데 목표 지점에 낙하하는 데 실패해 절반의 성공을 거뒀습니다. 첫 소식 워싱턴에서 김용태 특파원입니다. 대형 우주선 스타쉽이 날아오릅니다. 미국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텍사스주 남부 해변 스타베이스에서 스타쉽을 세 번째 쏘아 올렸습니다. 화성 탐사를 목표로 개발된 스타쉽은 우주선 길이만 50m로 71m짜리 역대 최대 로켓 슈퍼 헤비와 더하면 발사체 총 길이가 121m에 달합니다. And passing supersonic, so we're now moving faster than the speed of sound. Getting those onboard views from the ship cameras. 발사 3분여 뒤 슈퍼 헤비 로켓이 순조롭게 분리되는 모습도 생중계됐습니다. 이후 스타쉽은 고도와 속도를 높이며 약 48분간 지구 반바퀴를 비행했습니다. 최고 속도는 시속 26,000km를 넘었고 234km 고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스타쉽이 하강을 시작해 대기권에 재진입할 때는 마찰열로 붉은색 불꽃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중계 화면이 끊겼는데 재진입 과정에서 불에 탔거나 분해됐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당초 목표는 발사 65분 뒤 인도양에 낙하하는 것이었습니다. So no splashdown today, but again, just it's incredible to see how much further we got this time around. 최종 성공하진 못했지만 앞서 실패한 1, 2차 발사 때보다 진전된 결과로 스페이스X CEO 일론 머스크는 스타쉽이 인류를 화성에 데려다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외신들도 궤도에 이르는 속도에 도달했고 더 멀리 비행했다며 스타쉽의 세 번째 비행을 긍정평가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용태입니다.
오픈 AI가 로봇 회사와 협력해 사람처럼 행동하고 소통하는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로봇 개발에 전환점을 맞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홍영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픈 AI의 인공지능 기술이 탑재됐음을 알린 휴머노이드 로봇. Hey, figure one, what do you see right now? I see a red apple on a plate in the center of the table, a drying rack with cups and a plate, and you standing nearby with your hand on the table. 먹을 걸 달라는 부탁에 정확히 사과를 집어 건넸습니다. 이제 먹을 거라는 단어, eat라는 단어를 하고 연관성이 제일 높은 그걸 찾는 거예요. 이번엔 행동과 추론을 함께 요구해봤습니다. Can you explain why you did what you just did while you pick up this trash? Because it's the only edible item I could provide you with from the table. 쓰레기를 정확히 골라내 바구니에 담는 동작을 하면서도 과거의 자신의 행위에 대한 이유까지 설명해낸 겁니다. So, based on the scene right now, where do you think the dishes in front of you go next? Plate and cup are likely to go into the drying rack next. 자신이 과거에 한 행위를 정리하고 평가까지 했습니다. I think I did pretty well. The apple found its new owner, the trash is gone, and the tableware is right where it belongs. 오픈 AI는 이 로봇에 시각적 추론과 언어 이해 기술을 제공했고, 피규어 AI는 빠르고 민첩한 로봇 동작 기술을 구현했습니다. 피규어 AI 측은 로봇이 지시를 들은 뒤 스스로 모든 행동을 했음을 강조했습니다. 시범 모델임을 감안하더라도 인공지능 기술이 탑재된 로봇이 사람과 의사소통하면서 다양한 요구를 수행할 수 있음을 보여준 겁니다. LLM을 써버리니까 이게 뭐 굉장히 상식이 많아진 상태고 다양한 동작을 명령을 해도 얘가 대응이 가능하게 된 거죠. 오픈 AI 외에도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엔비디아 등이 이 피규어 AI에 약 8,700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삼성, 현대차, LG 등 우리 기업들도 잇따라 로봇 기업을 임수하고 있는데 AI가 구현된 로봇이 다음 빅테크 기업들의 최대 경쟁 분야가 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SBS 홍현재입니다. 미국 내 제조시설 증가와 데이터 센터 증설 등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친환경 대체 에너지 공급은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에너지 컨설팅 기업 그리드 스트래티지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여름철 미국의 전력 수요는 오는 2028년까지 38기가와트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는 캘리포니아주 전체의 현재 전력 수요와 맞먹는 규모입니다. 이렇게 전력 수요가 예상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원인으로는 전기차와 데이터 센터 증가 등이 꼽히고 있습니다. 반면 풍력이나 태양광 등 친환경 에너지 발전으로의 전환은 허가 지연과 공급망 차질 등의 여파로 예상보다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예상을 뛰어넘는 전력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화석연료 발전소 시설을 검토하고 있거나 석탄 발전소의 수명을 연장하기 시작했다는 설명입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계획도 위험에 빠질 수 있다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연방 상원에서 임금 삭감 없이 주 4일 근무제를 적용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무소속 버니 샌더스 의원이 버틀러 캘리포니아주 연방 상원의원과 공동 발의한 것인데 동일한 내용의 법안은 연방 하원에서도 함께 발의됐습니다. 보도에 전영훈 기자입니다. 미국에 임금 삭감 없이 일주일에 32시간을 일하는 주 4일 근무제를 도입해야 한다. 무소속 버니 샌더스 의원이 연방 상원에서 주 32시간 근무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법안은 앞으로 4년 안에 현재 주 40시간 근무제를 32시간으로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One of the issues that we have got to talk about is stress in this country. The fact that so many people are going to work exhausted, physically and mentally. And the fact that we have not changed the Fair Labor Standards Act. 법안은 또 하루 8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1.5배의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하고 12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2배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술 발전에 따른 생산성 향상과 경제 성장에 대한 근로자의 혜택을 보장하는 법안이라는 주장입니다. This was in 1940. We came up with a 40-hour work week. 1940. Who was going to deny?
that the economy has not fundamentally and radically changed over that period of time. 샌더스 의원은 프랑스와 노르웨이 등 주당 근무 시간을 단축한 국가에서 근로자 생산성이 향상된 점을 근거로 들기도 했습니다. 이번 주 32시간 근무법은 라폰자 버틀러 캘리포니아주 연방상원의원과 공동 발의했는데 동일한 내용의 법안은 연방하원에서도 함께 발의됐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제2의 테슬라를 노리며 전기차 시장에 도전장을 냈던 전기차 스타트업들이 줄줄이 몰락하고 있습니다. 한때 저스틴 비버와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등 유명 인사들의 선택을 받아 화제를 모았던 미국 전기차 스타트업인 피스커는 파산 준비 절차에 들어갔고, 테슬라 후발대 중 가장 기술력이 앞서 있다는 평가를 받은 리비아는 생산 목표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또 베트남 테슬라로 불리던 빈페스트 역시 지난해 4분기 순손실만 6억 5,010만 달러에 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러다 보니 업계는 전기차 성장세가 점점 둔화하면서 거품은 빠지고 특별한 기술을 가진 기업들만 살아남을 거라는 전망이 많은 상황입니다. 또 업계 관계자들은 특히 스타트업의 경우 전기차 판매가 부진한 시기를 극복할 하이브리드 같은 대안이 없기 때문에 살아남기 더 힘들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한국 정치권 소식입니다.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했다는 논란이 불거진 도태우 후보에 대해 국민의힘이 어젯밤 공천을 취소했습니다. 도 후보의 과거 다른 발언들까지 문제가 되자 결국 공천을 철회한 겁니다. 보도에 김기태 기자입니다. 5년 전 한 유튜브 방송에서 5.18 북한 개입설을 언급해 논란을 빚은 도태우 국민의힘 대구 중구 남구 후보.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어젯밤 회의를 열고 도 후보에 대한 공천 취소를 의결했습니다. 공천을 유지하기로 했다가 이틀 만에 철회한 겁니다. 공관위는 도 후보의 경우 5.18 폄훼 논란으로 2차례 사과문을 올린 후에도 부적절한 발언이 추가로 드러나고 있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언행을 한 경우엔 후보 자격 박탈을 비롯해 엄정 조치할 것을 천명했다고 공천 취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과거 발언이 대단히 부적절하다면서도 5.18 정신을 이어받겠다는 표현까지 쓰며 사과했는데 판단에 문제 같다고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당 지도부의 설명에도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야당과 5.18 단체는 물론 당내에서도 사퇴 목소리가 나오자 결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돈봉투 수수 의혹이 제기된 현직 국회 부의장 오선 중진 정우택 의원도 공천이 취소됐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고 그렇다면 지금 이 정도가 된 상황에서는 저희가 얼마 남지 않은 총선에서 공직 후보로서 제시하기에는 부족하다라는 판단을 공관위에서 한 겁니다. 공관위는 정 의원과 경선을 했던 윤갑근 전 고검장 대신 서승우 전 충청북도 행정부지사를 충북 청주 상당에 전략 공천했습니다. SBS 김기태입니다. 안녕하세요, 강석호입니다. 예전에 촬영 마치고 오면 바로 쓰러졌거든요. 아내가 권해서 효소만 먹고 있는데 확 달라졌어요. 우리 나이에는 꼭 보충해줘야죠. 요즘 피곤한 줄도 모르고 살아요. 소화도 잘 되고. 역시 아내 말 듣기 잘했죠? 아니, 역시 효소환. 108가지 성분을 3번 발효한 우메켄 효소환. 우메켄 효소환으로 꼭 보충하세요. 우메켄. 어젯밤 비슷한 시각 민주당도 정봉주 전 의원의 공천을 취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뢰를 밟은 사람들에게 경품으로 목발을 주자고 말한 사실이 드러난 데 이어 군 장병들에게 사과했다는 해명마저 거짓이었다는 논란이 불거지자 결국 공천이 취소됐습니다. 백운 기자입니다. 민주당이 과거 파주 목함지뢰 폭발 사건 관련 막말 논란에 휩싸인 정봉주 전 의원의 공천을 취소했습니다. 박성준 대변인은 이재명 대표가 정 전 의원이 목함지뢰 피해 용사에 대한 거짓 사과 논란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 당원 당규에 따라 해당 선거구 후보 재추천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전 의원은 막말 논란이 일자 그제 입장문에서 당사자에게 직접 유선상으로 사과했다고 밝혔는데 피해 용사들이 이 사실을 부인하면서 거짓 해명 논란으로 번진 게 공천 취소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걸로 보입니다.
이 대표 측은 부적절한 언행은 용납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가 반영된 거라고 전했습니다. 지도부 내에서는 조계종 비하 막말 논란 등 정 전 의원의 과거 다른 발언들이 더 큰 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우려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 전 의원 공천 취소로 서울 강북을 지역은 전략공천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야권 비례연합정당 더불어민주연합 비례후보 공천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민사회 측은 병역 기피 사유로 후보에서 제외된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 공천 배제 결정 철회를 요청하며 거부하면 총체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압박했지만 더불어민주연합이 이를 거부한 상황이라 야권 단일 대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SBS 백운입니다. 수사를 받다가 호주 대사로 임명돼 출국한 이종섭 대사를 두고 비판이 이어지자 대통령실은 수사 과정에 문제를 제기하며 임명을 철회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종섭 대사는 공수처가 자신을 부르면 언제든 귀국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학희 기자입니다. 이종섭 호주 대사 출국을 범인 도피로 규정한 민주당은 연일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호주 대사가 아니고 도주 대사라고 뭐 유튜브에 나오던데요. 당장 붙잡아와야 된다고 봅니다. 어차피 대사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 대사 임명으로 국격이 실추되고 호주와 외교 관계가 악화했다며 대사 임명을 취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이 대사를 임명한 게 적절치 않다는 목소리는 여당에서도 나왔습니다. 개인적인 입장을 물으시면은 저는 호주 대사 철회를 하는 것이 마땅하고. 야권 공세에 여당 일각의 우려 목소리도 나오자 대통령실이 직접 반박에 나섰습니다. 이 대사 출국이 아니라 출국 금지를 2차례나 연장하면서도 한 차례 소환 통보조차 하지 않은 공수처 수사가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조사도 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출국 금지를 길게 연장시키면서 적용한 것은 이건 누가 봐도 이건 기본권 침해고 사실은 수사권 남용입니다. 수사 회피 목적으로 대사에 임명했다는 야당 주장은 앞뒤가 안 맞는 억지라고 비판하며 임명 철회 요구를 일축했습니다. 이 대사는 SBS와 통화에서 다음 달 공관장 회의 전이라도 공수처가 부르면 입국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공수처가 수사 준비가 되어 있다면 요청하면은 하시라도 제가 들어갈 겁니다. 도주라는 표현은 어불성설입니다. 말이 되지 않는 겁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도 이 문제가 정치적 이슈로 이야기가 나올 문제인지 생각이 다르다며 엄호를 이어갔습니다. SBS 김학규입니다. 19개 의과대학 교수들이 집단 사직을 할지 아니면 병원에 남을지 오늘 결정됩니다. 의과대학 교수들은 한국 시간 오늘 저녁 7시부터 집단 행동에 나설지 논의하고 정부는 계획대로 내년도 의대 정원을 나누는 작업에 속도를 냈습니다. 보도에 박재현 기자입니다. 지난 9일 회의에서 결론을 내지 못했던 전국의대 교수협의회는 온라인 회의로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전국 19개 의대 비대위 교수들은 집단 사직서를 제출할지 여부 등을 오늘 저녁에 논의할 예정입니다. 금요일 날 저녁 7시에 이제 다시 회의를 할 때 각 대학별로 19개 대학별로 이제 사직 결의가 어느 정도 됐는지 회의가 끝나면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서 서울의대 비대위는 정부가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지 않으면 19일을 기점으로 전원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울산대 의대 교수 비대위도 교수들의 자발적 사직서를 받고 있고 조선대 의대 등 여러 지역 의대 교수들도 잇따라 비상총회를 열어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반면 정부는 계획대로 내년 학년도부터 2,000명 늘어난 의대 정원 배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비수도권 지역 의대에 늘어난 정원의 최대 80%를 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지역 의대에서 교육받고 지역의 대학 병원에서 수련받는 경우에 지역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점을 감안한 정부는 빅5 병원 같은 높은 수준의 지역 의료기관 양성을 위해 거점 국립대의 인원을 집중 배정하고 이후 50명 수준의 미니 의대에도 지역별 특성과 상황을 고려해 배분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정원 배정 절차에 최대한 속도를 내서 늦어도 다음 달 중순 안엔 발표할 계획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SBS 박지현입니다.
네, 메이저리그 개막전이 오는 20일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열립니다. 김하성 선수와 일본 오타니 선수의 대결이 펼쳐질 평가전도 예정돼 있어 전 세계 야구 팬들의 관심이 뜨거운데요. 이때를 노린 위조 상품들이 한국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김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남대문 시장입니다. 메이저리그 팀들의 로고가 부착된 모자들이 여기저기 진열돼 있습니다. 가격은 정품의 3분의 1 수준. 가격이 얼마라고요, 선생님? 13,000원. 13,000원? 네. 한 달 전 특허청 상표 경찰이 이곳을 집중 단속했는데도 버젓이 팔고 있는 겁니다. 샌디에고 모자는 없어요? 샌디에고 모자는 있어요. 한 10,000원 없어요. 그때 장난아요. 경기 때문에? 정품과 비교해봤습니다. 로고의 모양과 크기는 물론 내부에 부착된 메이저리그 상표, 심지어 판매원 주소와 연락처까지 똑같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판매회사 이름이 살짝 다르고 정품 인증 전자 태그가 없습니다. 명백한 위조품입니다. 위조품은 온라인에서도 거래되고 있습니다. 거울에 비친 것처럼 똑같다는 의미의 미러급이란 은어로 검색하니 위조품들이 줄줄이 뜹니다. 옷, 신발 등 종류도 다양합니다. 정품 대비 현저히 낮은 가격은 가품으로 의심할 수 있고요. 최종적으로는 상표권자한테 의뢰해서 정품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특허청은 위조품 44,000점을 압수한 데 이어 온라인 게시글과 계정 360여 건을 삭제했습니다. 국가 브랜드 가치를 훼손시키고 우리 기업의 성장 동력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메이저리그 서울 경기가 열리는 기간 경기장 주변에서도 위조품 판매 단속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SBS 김지성입니다. 샌버나디노 지역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정원용 공구를 휘두르던 소년에게 총격을 가해 숨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숨진 15살 소년, 자폐증을 앓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하주은 기자입니다. 경찰이 현관문을 들어서는 순간 정원 관리용 공구를 든 소년이 갑자기 뛰어나옵니다. 날카로운 공구로 위협하는 소년에게 경찰이 총을 발사하면서 결국 소년은 쓰러지고 맙니다. 지난 토요일 캘리포니아주 샌버나디노 카운티 애플밸리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We pay law enforcement officers to stop threats and to stop violence. The deputy hadn't even made it into that house to be able to investigate the claims that were made of assault with somebody injured. 총격을 받아 병원으로 이송된 후 숨진 15세 소년 라이언 게이너는 자폐증을 앓는 환자였습니다. 셰리프국은 정원용 공구로 위협한 라이언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고 밝혔지만 유가족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유가족 측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라이언이 총과 사이렌을 보고 흥분했던 것이라며 경찰의 행동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In California, it gives direction that when you're encountering somebody with mental disabilities or impairments in the field, that you shouldn't present as a threat, that you don't come up and show that you want to arrest somebody or present with guns or sirens and flashing noises, things that could upset or frustrate somebody who's experiencing some type of mental health issue. 또 지금까지 수차례 경찰에 의해 라이언이 병원으로 이송된 적이 있다며 이번 사건이 이해되지 않는다는 주장입니다. They thought of police as a resource that had been helpful in the past. They believed, because of their past experiences, that calling them on this occasion may result in the same type of helpfulness. 유가족은 라이언이 자폐증을 앓으며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가족에게 선물이자 자랑이었다며 경찰에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건 당시 총격을 가한 경찰관이 라이언의 자폐증에 대해 알고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LA에서 SBS 하주은입니다. 네, 재외 동포들도 인천국제공항 통해 한국에 들어갈 때 모두 내국인 입국 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 법무부 대변인실은 지난 2009년부터 자긍심 고취 차원에서 시민권자 등 외국 국적자인 재외 동포도 한국인 전용 입국 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으며 내국인 입국 심사장에 재외동포 포함이라는 안내판도 설치된 상황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관련해서 혼선이 많았지만 재외동포청도 법무부에 내국인 대우 협조 공문을 발송하는 등 문제가 해결됐다는 설명입니다. 이에 따라 한인 영주권자는 물론 시민권자도 인천공항에서 내국인 대우를 받기 위해서는
대면 심사대를 이용해야 하며 외국인 등록 또는 거소 신고를 한 재외동포는 무인 자동 출입국 심사도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잠이 보약이라고 하죠? 잠도 푹 자고 면역력도 올려주고 혈액순환도 잘 되고 거기에다가 피로 회복까지 된다면 정말 최고겠죠. 힐링 매트를 사용해 보신 분들 정말 칭찬이 대단하셨습니다. 자고 나면 개운하다, 몸이 찌뿌둥한 게 확 풀렸다, 감기 한 번 안 걸렸다, 몸이 냉한 게 없어졌다, 자다가 다리에 쥐가 나서 자주 깼는데 싹 없어졌다. 그동안 가격 때문에 그림의 떡이라고 생각하셨던 분들께 엄청난 이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가격이 팍 내렸습니다. 무려 1000불이나 내렸습니다. 내 몸의 온도가 1도만 올라가도 면역력이 무려 5배가 올라간다고 하죠. 그래서 힐링 매트에서 주무시면 면역력도 올라가고 암세포가 살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내가원 원적외선 힐링 매트, 이제 무려 1000불이 내린 가격으로 K힐링에서 만나보세요. K힐링. 북한이 김정은 총비서가 탱크 부대 훈련을 참관하며 신형 탱크에 직접 탄 모습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최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병사들의 격려를 받으며 북한의 신형 탱크가 지나갑니다. 포신 아래 탱크에 탄 김정은 총비서가 머리를 내밀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탱크 부대 훈련을 참관한 김정은이 직접 탱크에 탑승한 겁니다. 신형 탱크가 7대 정도 동원됐는데 실전을 가정한 훈련 모습이 공개된 건 처음입니다. 신형 주력 탱크가 매우 우수한 파격력과 기동력을 훌륭히 보여준 데 대하여서도 만족을 금치 못하시면서 지난 2020년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에서 처음 등장한 신형 탱크는 그동안 열병식에서만 공개됐습니다. 외부 공격을 막아내는 장갑이 전면부 중심으로 보강됐고 바퀴가 6개에서 7개로 늘어난 만큼 크기가 커져 더 많은 탄약을 실을 수 있게 됐으며 대전차 미사일, 조준 장치들이 추가됐습니다. 지난해 공개된 영상에는 대전차 로켓을 요격하는 모습도 담겨 있어 방어 체계까지 갖춘 걸로 추정됩니다. 이런 걸 가지고 북한 전차가 우리 전차보다 뛰어났다고 할 수는 없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군 전차도 현대전에 맞게 개량이 되고 개발되고 있으면은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됩니다. 신형 탱크 훈련 공개는 한미연합훈련 대응으로 보이는데 북한은 이번엔 미사일 발사와 같은 고강도 도발보다는 김정은 총비서 참관하에 재래식 무기 성능을 점검하는 훈련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지난 4일 시작된 한미연합연습은 전차와 장갑차 등이 동원된 연합화력 훈련을 끝으로 오늘 종료됐습니다. SBS 최재영입니다. 병원에 돌아온 일부 전공의들이 다른 의사들의 비난을 받고 있다며 정부가 신고를 받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대형 병원에 파견된 공중보건의사들의 명단이 떠돌아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평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8일 공중보건의사 파견 명단이라며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문서입니다. 이름은 가려져 있지만 전문 과목과 현재 근무기관, 파견 병원 등이 적혀 있습니다. 전공의가 빠져 인력이 부족한 대형 병원에 정부가 이번 주부터 군의관과 공중보건이 150여 명을 파견했는데 일부 명단이 미리 온라인상에 유출된 겁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글을 작성한 사람이 정부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수사에 나섰습니다. 파견된 군의관과 공보위들의 태업을 종용하는 의사 커뮤니티 게시글에 대해서도 정부는 수사를 의뢰할 방침입니다. 해당 글에는 병원에서 일을 강제로 시킬 권한이 있는 사람이 없다며 상사의 전화를 받지 말라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정부가 고발한 대한의사협회 전현직 집행부에 대한 경찰 조사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은 1차 조사를 마친 지 이틀 만에 다시 경찰에 출석해 6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습니다. 전공의들의 개별적이고 정의로운 자발적인 사직운동은 전공의 협의회 대표의 말 듣는 것도 아니고 오늘은 김태구 비대위원장과 경찰 출석 1시간 만에 조사를 거부하고 귀가했던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회장이 다시 소환됩니다. SBS 평광현입니다. 사직을 하는 쪽으로 분위기가 기운 의대 교수들 중에는
전공이나 의대생들에 대한 제재가 이루어지면 사직서를 내겠다는 교수들이 있습니다. 최근 의대에서는 휴학을 하고 수업을 거부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열흘 뒤쯤이면 이런 의대생들이 모두 유급을 당할 수 있어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조을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휴학계를 내는 의대생들이 하루가 다르게 불어나고 있습니다. 요건을 갖춘 휴학 신청은 6,051명으로 전체 재학생 32.2% 수준이지만 휴학계를 낸 학생 수는 이보다 훨씬 많습니다. 학생회 통해 갖고 휴학 의사를 밝혔다는 학생들 모두 다 페이퍼 접수는 완료됐다고. 학교마다 동맹 휴학은 불허하기 때문에 학생들은 수업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학교마다 차이가 있지만 통상 의대 학칙상 수업 일수의 3분의 1 또는 4분의 1 이상 결석하면 F학점을 받고 한 과목이라도 F를 받으면 유급 처리됩니다. 한림대 의대 본과 1학년 83명이 유급 문자를 받은 건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지금 대학 측에서도 그 친구들을 위한 어떤 방안들을 고안하고 있다. 대부분 대학들은 개강을 연기해 수업 일수를 맞추려고 하지만 마냥 늦출 수만은 없는 상황이라 집단 유급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3월 26일인가 지나면 전국의 의대생들이 전부 다 유급됩니다. 대학 현장을 찾은 이주호 부총리는 휴학 말고 대화를 하자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집단 행동으로 인한 휴학을 허가하지 않도록 다시 당부드립니다.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하며. 하지만 의대협은 정부의 대화 의지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모든 정책이 강행되고 나서 듣겠다는 거는 진정으로 의학 교육을 고민하고 학생들을 생각하고 있는가. 이런 상황에서 군 입대를 고려하는 의대생들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현재 공보위와 군의관을 도구처럼 마주고 차출해서 이용하는 현실을 보고는 더욱 현역 입대가 낫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의대생의 집단 유급이 현실화되면 내년 3,000명의 신규 인턴 공백은 물론 최대 8,000명의 의대 1학년이 쏟아질 수 있습니다. SBS 조을선입니다. 한미연합훈련에 참가한 한국 육군 간부들이 밤에 술을 마시다가 적발됐습니다. 술을 마신 장소는 연합훈련이 진행 중인 부대 안 강당이었습니다. 김태훈 국방전문기자입니다. 군 관련 제보 채널인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에 올라온 사진입니다. 자유복장을 한 7명이 둘러앉아 있습니다. 한미연합연습 프리덤 쉴드가 한창이던 그제 새벽 0시 10분쯤 경기도 수원 공군 10전투비행단 강당에서 군인들이 술판을 벌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들 외에 10전투비행단 강당에서 술을 마신 군인은 더 있었습니다. 모두 10여 명이고 전원이 장교와 부사관 등 간부로 드러났습니다. 육군 소속으로 워게임 시설이 있는 10전투비행단에 파견돼 훈련을 하던 중 휴식 시간 외부에서 술을 반입해 마신 겁니다. 현장을 목격한 한 군인은 강당은 훈련 중 휴식 공간인데 쉬러 온 병사들은 돌려보내고 고성방가하는 등 군 기강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합참 전비태세 검열실은 술판을 벌인 육군 간부 10여 명을 훈련에서 배제하고 어제까지 이틀간 조사를 벌였습니다. 합참 관계자는 몇몇 육군부대 간부들이 파견 훈련 중 친해졌고 훈련 막바지에 술을 마신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육군은 합참 조사 결과가 소속 부대에 통보되는 대로 징계 등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김태훈입니다. LA 마라톤 대회가 오는 일요일 개최됩니다. 도로 곳곳도 폐쇄됩니다. 각 지역 주요 한인사회 소식 이원정 기자입니다. LA 마라톤 대회가 오는 일요일에 개최됩니다. LA 마라톤은 오전 6시 30분에 다저 스테디움을 시작으로 다운타운, 차이나타운, 올베라 스트리트, 에코파크 레이크, 할리우, 베벌리 힐스 등 명소들을 지나 센츄리 시티에서 끝나게 됩니다. 주요 도로들과 인근 프레이가 폐쇄되면서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망됩니다. 캘리포니아주 45지구 연방하원 미셸 박스틸 의원 사무실에서 미술대회 출품작 접수를 받습니다. 이번 미술대회는 2024 연방의회 미술대회로 45지구에 위치한 6학년부터 12학년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참가를 원하는 학생들은 오는 4월 12일까지 사이프레스 지역구 사무실로 작품을 보내면 됩니다. 남가주 지역에 3명의 한인 여성 판사들이 새로 탄생했습니다.
게빈 뉴섬 주지사는 LA 카운티 수피리어 코트 판사의 그레이스 김 변호사를, 리버사이드 카운티 수피리어 코트 판사의 소피아 채 검사를, 그리고 오렌지 카운티 수피리어 코트 판사의 준한 변호사를 임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과 뉴저지 등 7개 주에서 유통된 캐나다산 홍합이 리콜됐습니다. 연방식품의약국은 캐나다 뉴펄랜드에 위치한 알렌 피셔리스사가 지난달 7일에서 18일에 채취한 홍합이 생물 독소에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어 리콜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병무청이 오는 17일 한인회관에서 병역제도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애틀란타 총영사관은 국적과 병역이행, 국외 여행제도 등에 관해 설명하며 질의응답 시간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교통사고 및 상해 피해 총 20억 달러 승소. 트럭이나 버스 같은 대형 차량과 교통사고가 나셨습니까?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에서 7,45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상해로 인해 브레인 인저리를 당하셨습니까? 3,17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한국인 부인이 작은 사고부터 대형 사고까지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213-468-1000번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 213-468-1000번. 안녕하세요, 강석호입니다. 예전에 촬영 마치고 오면 바로 쓰러졌거든요. 아내가 권해서 효소만 먹고 있는데 확 달라졌어요. 우리 나이에는 꼭 보충해줘야죠. 요즘 피곤한 줄도 모르고 살아요. 소화도 잘 되고. 역시 아내 말 듣기 잘했죠? 아니, 역시 효소환. 108가지 성분을 3번 발효한 우메켄 효소환. 효소 우메켄 효소환으로 꼭 보충하세요. 우메켄. 3월 14일 SBS 이브닝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